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MLB도 사실 결과가 좀 좋지는 못했었고, 조합표로는 축구도 사무가 나와버리면서 대이변의 날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반등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주중 라이브 좀 보신 분들도 익숙해지시겠지만 KBO는 그래도 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MLB 또 이어가 봐야죠. 축구는 아까 KBO 라이브 때 잠깐 다 언급을 드렸고, 오늘은 MLB만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봐보면 이제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는 좀 이제 타이트하게 리드한 상황에서 리얼무토의 홈런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가 큰 리드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걸로 이제 지키면서 야금야금 벌린 경기가 이제 또 좋은 결과로 필라델피아의 7대 0의 승리로 되었죠. 어제 이제 데뷔했던 이제 루키의 데뷔 첫 홈런도 또 나오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루자르드 대 필립스의 매치업으로 이제는 필라델피아가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경기이죠. 오늘 경기가 필라델피아가 정배당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필라델피아의 경쟁력이 그 정도 된다라고 바라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필립스라는 선수 때문인데, 제가 필립스에 대해서 저번 말씀을 드릴 때도 한번 언지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 필립스라는 선수는 불펜에서 선발로 전향이 되면서 이제 조금 완성형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는 선수이고, 그 직전 경기가 이제 딱 그 중심이 됐던 것 같아요. 애리조나 상대로 5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었던 그 경기가 이제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필립스의 뭐 이닝 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투구수 자체는 이닝은 짧았더라도 그 6월 첫 등판 템파베이 전에 89를 이미 넘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구수 자체도 이제는 더욱더 올라가면서 선발로서 이제 완전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거고, 마이애미는 이 필립스의 스플리터를 앞세워서 필라델피아 타선을 얼마만큼 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실제로 이 스플리터는 오늘 필라델피아의 좌타자들이죠. 이 좌타자들이 대부분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공입니다. 실제 이 필립스가 좌타자를 상대를 할 때 직구보다 많이 던지는 게 변화구인데, 스플리터가 거의 한 27% 정도 되고, 커브볼이 한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싱커는 23%밖에 안 던지고, 나머지 또 비중은 스위퍼로 가져가요. 변화구밖에 안 던진다고 봐야 돼요, 타자들한테. 그래서 빠른 공을 좋아하는 이 필라델피아의 좌타자들이 실제로 타격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오늘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루자르도의 볼질이 오히려 더 승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언더는 보긴 합니다. 근데 언더가 되려면 사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리드하는 게 더 좋아요. 리드를 해야지 결국 이 필승조들의 얼굴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가 후반에 굳히기가 가능할 텐데, 그나마 필승조가 혹시나 나오지 뭐 안 나오는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애미의 최근 타격 데이터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점수를 뽑아내려도 대량 득점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필립스의 장타 억제력이라든지 루자르드의 피안타율 그 자체는 여전히 평가할 때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갈 것 같다라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 본다라고 좀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 대 토론토의 경기인데, 톨리 대 딜런 시즈가 나와 있는데, 딜런 시즈가 나오게 되더라도 오프너를 끼게 될 것 같죠. 일단 TBD가 걸려 있습니다. 보스턴의 라인업상 이 오프너를 쓰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이제 일단은 오프너 얘기가 나와야 된다면 사실 공식 홈페이지에도 오프너 그 불펜 투수 이름이 써져 있는 게 맞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왜 이제 딜런 시즈 등판 일정 로테이션에 이게 TBD가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아직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일단 딜런 시즈랑 톨리의 맞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 경기에는 토론토가 정배당을 받을 만큼의 큰 근거는 없어요. 실제로 톨리 정도라면은 오늘 토론토 타선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토론토가 정비가 되었다 보니 딜런 시즈의 호투 속에서 리드만 할 수 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피셔, 호프먼, 그리고 로저스, 발랜드로 경기를 굳혀낼 수 있는 불펜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보스턴도 마찬가지예요. 제프문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팀이 아니죠. 불펜 활약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가 7.5점의 기준점이 나오는 건데, 최근 타격 데이터를 보면은 딜런 시즈의 공도 사실 위험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 슬라이더와 직구가 구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사실 보스턴이 최근에 치고 있는 타격 데이터들을 구종별 평가로 하면은 이 슬라이더와 직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역배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일 것 같고요. 예, 불펜 싸움까지 생각하더라도 사실 점수가 많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는 않아요. 솔직히 언더게임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토론토 불펜진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보스턴이 역배 양상을 만들고 들어가면, 불펜진이 약해졌을 때 후반에 점수 주는 거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버보다 오히려 역배지만 보스턴 승 한번 노려볼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그리핀 대 와카의 경기인데, 이건 어제 이제 루이즈의 홈런이었나요? 그 이제 3런이 나오고 게임이 터졌죠. 그리고 사실 캔자스 시티도 경기를 잘 따라 붙었던 경기였었고, 이제 저 어제 저 누구였냐? 누네즈의 이제 수비 실책 때문에, 백핸드 수비 실책 때문에 경기가 좀 난해해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워싱턴이 방망이로 좀 증명을 했던 경기였었고, 어느 경기에서도 저는 이 경기는 원정 캔자스 시티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와카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그리핀이 아니라, 그리핀이나 카발리도 아니고 또 다른 투수였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 캔자스시티 생각해 볼만 하겠다라고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결국 알바레즈였었고 오늘 그리핀인데, 이 좌투수공의 캔자스시티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좀 많이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오늘도 뭐 어제 타격감만 놓고 봤을 때는 가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바비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타격감이 좋은 타자들도 있긴 했지만, 지금 제임스 우드, 루이스 가르시아, 그 다음에 어제 미드도 타격 나빠지 않고 딜런 크루즈 홈런 때렸죠. 딜런 크루즈, CJ 에브람스, 그 다음에 저 제이콥 영까지 해가지고 타격 데이터 자체는 워싱턴이 훨씬 더 월등하죠. 거기다가 그리핀이 버티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반등한 워싱턴의 불펜, 여기에 힘이 또 반증되는 경기가 되면은 캔자스 시티로서는 당해낼 여지가 좀 없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정배 보고 들어가고 워싱턴 승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원정 캔자스 시티가 결국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선발에서 와카 같은 선수가 분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그 타격 기복과 불펜에서의 반전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이번 시즌 12승 23패라는 이 원정 성적은 홈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좀 다른 캔자스시티의 타격을 보여주고, 특히 이 캔자스시티가 홈에서 경기할 때 홈 경기장에 바람이 꽤나 많이 도와준 케이스가 많은데, 오늘도 그렇지 못하다면은 홈에서처럼 장타쇼도 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안 그래도 워싱턴 홈구장 넓은데 이제 그걸 더 활용 잘하는 쪽은 워싱턴 쪽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양키스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인데, 이 빅매치예요. 이 게리콜 대 마틴의 대결인데, 와, 이건 진짜 저도 예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양 팀 모두 자랑하는 거는 이 슬러그 수치죠. 슬러그가 확실히 나오는 이 팀이다 보니까 양 팀 모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장타 생산해서 어느 팀이 또 잘해줄 수 있는가. 일단 게리콜의 6월은 실패작이에요. 맞죠? 최근에 좀 흔들렸죠. 근데 마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팀을 또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클리블랜드, 미네소타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근데 이제 양키스를 이번 시즌 처음 만나고, 처음 만나는 팀들을 상대로는 적어도 마틴이 이번 시즌에 흔들린 케이스는 없어요. 이아리가 말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키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 혹시나 보일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고, 이래나 저래나 결국 이제 바르가스, 그 다음에 몽고메리, 그 다음에 루키 몽고메리, 그 다음에 마이로스까지 해가지고 장타 생산할 수 있는 타자들, 양키스도 벤라이스, 그 다음에 도비라운 도밍게스, 그 다음에 벨린저, 골드슈미트, 그 다음에 최근에 홈런 때리고 있는 치좀, 카발레로, 다 장타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장타 생산의 이제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팀이 어디냐라는 것을 논해야 되는 경기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게리콜이 조금 꼬름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홈런 맞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화이트삭스 역배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라고도 보는 경기고요.
언어보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홈런 싸움이거든요. 홈런이 나오는 점수가 몇 점이 되냐에 따라서 점수는 이제 오버가 한 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어제도 보셨죠? 미네소타랑 텍사스 경기 보신 분 있습니까? 어제 1회에 그렇게 조시벨이 3런 홈런을 때리고 시작을 했는데도 경기가 4대2로 끝나요. 물론 그런 경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경기는 후반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서로 조금 불펜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7.5 오버도 나올 가능성 좀 있지 않나 라고도 보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브래디 싱어 대 이제 돌아오는 센가의 대결인데, 센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우리가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홈런으로 그냥 게임 개 터졌죠. 2회에. 이제 9대 0으로 달리다가 결국 12대 0으로 끝나는 이제 굴욕을 맛봤던 뉴욕 매치였었고, 오늘은 이제 센가 로테이션입니다. 이제 센가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센가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긴 이닝을 던져주는 것일 텐데, 일단은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에서 최고 투구수 마지막에 던졌던 것은 75구였습니다. 그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다라고 봐야 되고, 선발로서 99까지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사실이겠죠. 근데 이제 센가가 결국 재구가 될 것이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으실 거고, 인마가. 그것까지를 우리가 좀 반영을 해줘야 된다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브래디 싱어 안 믿고요. 그 다음에 센가도 제거 안 될 때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경기에 또 다른 변수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날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일기예보상으로는 한 이제 경기 시작하고 한 3, 40분 있다가부터 7시 반에서 8시 사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소나기 소식이 좀 있어요. 이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비가 오면은 지연하면 되는데 시작하고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가 어느 정도까지 오냐에 따라서 경기가 중단이 되면 중단이 되는 대로 선발 투수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고, 중단이 안 되면은 수비하는 팀이 수비하는 대로 불편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특히 투수 제고 안 되고 이러고 수비 에러 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한 변수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고려하지 않았고요. 비가 온다, 쏟는 판발 투수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제가 믿는 브래디 싱어의 부상 복귀하는 센가인데 정상 컨디션에서도 제구가 좀 어려웠었던 센가다. 그러면은 오버 말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버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실제로 이 경기는 오늘 조합표에도 어떤 배팅에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일단 그런 비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이 경기는 강수확률 56%예요. 이 경기는 실제로 진행이 좀 안 될 가능성까지도 있는데, 일단 뭐 일기예보를 믿을 수가 없으니 어쩌겠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빨간불 띄워놓고서 경기 다 하는데, 가장 최근에 취소됐던 한 경기가 그 이제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경기. 그거 말고는 그 지난주 시리즈에 비 온다고 자꾸 취소될 거라고 얘기했던 경기만 7, 8경기가 됐었는데 웬만큼 다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해보면 사실 홈즈 대 하우저의 대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하우저보다는 홈즈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이 조금 더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지금까지도 맹타를 치면서 타격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타격 데이터들의 대부분이 이제 홈에서 누적되어 있던 경기 양상들이었었고, 이 원정 게임에서 샌프란시스코가 타격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스토프 자체를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최근에 그 팀 타율 3할이 넘어가는 그 타격 데이터에 원정 게임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 있냐라고 바라본다면, 사실 그 미러키와의 4차전 경기랑 그 시카고 컵스랑 1차전 경기 있죠. 그 두 경기만에 샌프란시스코가 30점을 뽑아냅니다. 미러키랑 4차전을 12대 9로 이겼었고, 컵스랑 이제 위글리필드 1차전은 18대 3으로 이기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경기들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타격들은 사실 임팩트 있었던 게 별로 없었어요. 그거 있다. 워싱턴전에 한번 또 11대 10으로 한번 이겼었죠. 그때 끝내기 말로 홈런으로. 그 경기에도 한번 있었고, 가끔 좋아졌던 빵빵 터지는 경기를 제외하고는 사실 샌프란시스코 타격은 꾸준하게 잔잔했습니다. 근데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최근까지 페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압도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수준의 타격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 경기가. 이 경기 아니라 애틀랜타가. 근데 애틀랜타는 이기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는 경기는 딱 포기를 해버리고 이기는 경기는 공식을 활용해서 점수를 따지지 않고 일단 이기는 경기는 잡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기는 최근까지도 이겼던 경기들 중에서 필승조가 나오지 않고 이겼던 경기가 이 토론토와의 2차전에서 이 패트릭 코빈과 그때 홈즈가 붙었었던 이 7대 3의 경기였었는데 이 당시 경기에서 이 애틀랜타가 이 그때도 나왔었다. 그때도 수아레즈 썼을 거예요. 아마 썼을 거예요. 4점 차 이상이었는데 그 경기도 필승조 아마 나왔을 거고 그 외의 경기도 아까 제가 둘러봤을 때 3점 차, 전부 다 3점 차 이내의 경기입니다. 이겼던 경기들이 전부 3점 차 이내로 이겼어요. 2점 차든 1점 차든 아니면 3점 차든 6월 달에 승리했던 지금 경기가 총 6경기고 이제 그렇게 승률이 6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겼던 6경기 중에 5경기가 3점 차 이내의 경기예요. 그만큼 클러치 승부에서 필승조 이 리 수아레즈 이글레시아스가 보여주는 그 경쟁력은 정말 뛰어나다라고 봐야 되고 그 불론을 기록하면서 그 패전 처먹었었던 그 화이트삭스와 1차전에 이글레시아스 그때 끝내기 홈런 맞고 졌죠. 그 루키한테 밀어서 그때 경기에서 패했던 거 말고는 이 이글레시아스가 그렇게 4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6월 달에만.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글레시아스 수아레즈 리가 나오는 애틀랜타가 점수 수준을 떠나서 아드리안 하우저를 상대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데이터는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드만 할 수 있으면 어떤 점수가 되었던 애틀랜타가 이기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틀랜타 승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이 경기도 비 소식이 있고요. 일단 분석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말씀드리면 또 오늘 공개 하나 하자면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승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해외 베팅 업체, 북미 업체들의 구매 트리거 동향을 정리한 그 지표를 멤버십 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트리거가 나온 이제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업체가 오늘 트리거는 샌프란시스코 승 트리거를 냈습니다. 일주일은 지금 이제 MLB만 하시면 400개고요. 그 월드컵 같이 하시면은 월드컵이 지금 299개죠. 그러니까 400 플러스 299니까는 699개가 될 거고요. KBO도 같이 하시게 되면 KBO, MLB 합쳐서 600개죠. 600개, 299개 다음 899개가 되겠네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고요. 샌프란시스코 승 트리거가 일단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차피 비도 오고 거슬려서 저는 고려하지 않은 경기고요. 트리거랑 저도 좀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근데 애틀랜타는 확실히 특히나 홈 경기고 이번 시즌에 애틀랜타가 보여주는 홈 승률이 66.7%예요. 22승 11패. 절대 약한 승률이 아니죠. 이런 승률을 가지고 있고 점수 수준을 떠나서 그렇게 리 수아레즈 이글레시아스 체제로 세이브를 5번 도전해서 이제 4번 성공시킨 6월달의 데이터 그 점수차들이 이겼던 경기 5경기 중에 4경기가 이제 6경기 중에 5경기가 3점차 이내의 경기고 그리고 한 경기가 4점차 그때 토론토전이 7대3 경기가 4점차 그만큼 큰 점수차로 나오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반영을 해보면 오늘 경기도 애틀랜타 근소한 5위 저는 생각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클리블랜드인데 이거는 이제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미러키 홈이면 진짜 가고 싶은데 저 갔어 얘를 못 믿겠습니다. 도저히 못 믿겠어요. 지금 미러키 선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러키 선발진에서 미러키 승 구매하기 좋은 날은 딱 미즈로스키 나오는 날밖에 없어요. 그냥 기준점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아무것도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마헨 그냥 1.5 마헨, 1마헨이죠. 1마헨만 딱 그냥 구매하면 돼요. 미즈로스키 나오는 경기에 미러키는 그냥 특히 홈 경기면은
점수 수준이야. 뭐 미드로스키가 어차피 점수 줘봤자 1점밖에 안 줄 건데 많이 줘도 한 3점은 내겠지 뭐. 그 생각으로 들어가면 속 편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투수들 미러키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얘들 로건 핸더슨 나가리 또 되고 나서부터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스프라트 나오면은 대가리 진짜 찢어지고요. 오늘 또 게서 나온다는데 게서 나와도 머리가 뜨거워요. 지금 미러키는. 당장에 뭐 부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차라리 불펜이 오히려 믿을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 선발에서는 뭐 해리슨도 이제 반등을 지금 필라델피아전에 하긴 했지만 한 차례 공략당하면서 좀 불안감을 줬었고, 지금 정규 선발로서 지금 자리 지키고 있는 게 그 세 명이거든요. 스프라트, 미즈로스키, 해리슨. 나머지가 지금 그래서 게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크로우라든지 아니면 드로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체드 패트릭 1+1 쓸 것까지 각오를 하면서 불펜 놔두면서 교차시켜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이제 미러키 선발들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 게서 다음에 만약에 이 경기가 패트릭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미러키 생각할 것 같아요. 체드 패트릭까지는 확실히 힘이 있어요. 괜찮아요. 패트릭을 왜 선발로 안 쓰고 오프너 플러스 선발로 안 쓰고 계속 불펜을 놔두면서 롱리리프 이렇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게서 이후의 경기 운영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저는 그래서 이게 세코니 정도 구이면은 사실 미러키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칠만하다고 보게 돼서 일단 오버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클리블랜드가 혹시나 만약에 리드를 한다 그러면은 클리블랜드 필승조. 지금 홀더맨이 폼이 진짜 바짝 섰어요. 진짜 얘가 전성기 때 폼을 찾았어요. 홀더맨이 진짜 찬밥 신세로 쫓겨났거든요. 피츠버그에서 진짜 잘했는데, 근데 지금 폼을 찾았습니다. 머리 밀고 완전히 정신 차렸어요. 지금 홀더맨이 완전 필승적으로 자리 잡았고, 세코니 이후에 홀더맨 나오면은 그냥 그 브레이킹볼에 그냥 갖다 받고 그냥 헛스윙만 하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도 이제 필승적 게디스 스미스, 에린 남아있는 애들 써버리면 클리블랜드가 진짜로 굳힐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오버 보는 것도 사실 미러키가 조금 더 세코니 공략을 해줄 것이라 바라보고, 이후에 올라온 투수 운영을 클리블랜드를 페스타, 암스트롱 얘네들이 나올 거를 예측을 하고 들어갔을 때 이게 미러키 승오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게스터 삽질하고 세코니 버티면서 한두 점이라도 클리블랜드가 리드하는 상황이 온다, 그때는 이 경기 진짜 클블 승원더 돼요. 이중성이 너무 강한데 일단 게스터의 운영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판단을 해서 좀 이제 가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털릴 거라고 봅니다. 게서도 세코니도 둘 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승패로 따지기에는 클리블랜드 승하기에는 그 털리는 와중에 클리블랜드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장담을 못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미러키가 그래도 게서 털리는 만큼 이제 세코니 공략해서 좀 더 리드 해주고 투수 운영 좀 잘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에도 이제 게서라는 투수가 걸리적거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선발 투수 싸움에서 서로가 한 2, 3점씩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불펜에서 한 3점만 좀 더 해주면은 오버가 나을 수 있으니 그러면은 뭐 그냥 오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생각해 보는 건데, 이거는 명확하게 시나리오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경기라고 봐야 돼요. 어떤 경기 점수에 따라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그 시나리오가.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가 너무 명확하게 이중성을 보이다 보니까 저로서는 일단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찍었는 게 결국 저는 게서 세콘이 털리면서 미러키가 근소한 우위를 그래도 홈 경기니까 좀 갖고 간다면 페스트 암스트롱이 올라왔을 때 미러키가 조금 더 점수를 더 뽑아내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좀 까다로운 경기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이거는 뭐 어제 세인트루이스가 거의 국민픽이었어요. 이 경기가 배당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던 경기였었고, 국내에서 특히나 몰렸던 경기인데 다행히도 이제 3대 0으로 이겨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은 오히려 세인트루이스 승보다는 언더로 틀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보게 되고요. 일단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경기하는 것도 저도 봤지만 실제로 지올리토를 상대로 타격을 하면서 하드히트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졌을 때 딱히 지금 웨돌트라든지 LL라든지 아니면은 벌레슨 이 상위 타선 애들이 그렇게 타격감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또 마이클 킹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좌투수였다면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죠. 세인트루이스 경기 좌투수 나오면 무지성 세인트루이스 승이라고 물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결이 좀 다릅니다. 마이클 킥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의적인 구종별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제 마이클 킹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역시나 오프 스피드 피칭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세인트루이스가 최근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이 타격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는 구종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이클 킹이 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지올리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필칭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샌디에고도 이 마이클 킹 이후에 내일 쓸 수 있는 불펜들이 이제 필승조들 남았죠. 하트랑 그 다음에 이제 팔렌테 팔렌테를 페랄타 쓰고 경기를 했고 오늘 이제 세인트루이스 팔렌테를 상대로 타격 지원만 좀 해주면 될 텐데 타격 지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승리를 바라보기는 좀 애매한데 저스틴 메이가 어제 경기에서 그 완봉승을 또 거두었었고 세인트루이스도 그러면 소리아노 이제 정비가 됐죠. 조드로메노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저 뭐 안 나오면 좋겠지만 스타넥도 있고 그라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오브라이언도 있고 서로 불펜에서 지원은 빵빵한 경기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팔렌테가 길게 던질 필요도 없어요. 특히나 이제 팔렌테도 피안타 생산에 있어서 보면 불안감이 있는 선수인데 그런 데이터들마저도 무시할 만큼 정말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샌디에고의 타격 데이터를 반영을 시켜보면 이런 팔렌테마저도 사실은 더 이제 효율적인 피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 결국 좌타자들인데 이 좌타자들도 지금 타격감 자체는 오늘 조심해야 되는 건 그냥 개빈 시치의 홈런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바라보면 될 정도로 버티는 능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경기는 7.5점이라는 낮은 좀 기준점이 잡히긴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7.5 언더 봐야 되고 한 점이라도 샌디에고가 이기면 그때부터는 세인트루이스도 이 경기 놔줄 생각 해야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모레온 나와가지고 좌타자들 막아 세우고 여기 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쓰고 그 다음에 밀러 쓰면은 게임 셋이니까 결국 킹에게 필요한 건 6이닝이다. 딱 그 정도만 보면 되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텍사스 대 미네소타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결국 이제 텍사스 입장에서도 좀 아쉬웠었죠. 이제 결국에 이제 조시벨까지 내보내는 과정에서 딱 끊어내지 못했어요. 안타를 또 맞으면서 조시벨 앞에 이제 주자가 2명 쌓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시원하게 당긴 게 진짜 엄청나게 높이 떠가지고 큰 아치를 그리면서 때린 3런에 텍사스가 끌려가는 경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오전에 경기를 보면서 이제 미네소타가 이거 대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또 굳어져 버려요. 미네소타도 굳히는 능력을 보여줬던 게 지난 경기에서 또 세인트루이스 시리즈 마지막 경기였었죠. 엊그제. 어제죠. 어떻게 보면 아직 오늘 아침이니까 어제 오전에 그때 이제 고메즈가 또 나와가지고 세이브를 했었는데 또 나와가지고 연투를 하면서도 멀티이닝을 던져버려 1.1이닝 세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 나왔던 이제 고메즈 내일 그 운영은 분명 어려울 거고요. 오르제 그 다음에 이제 로저스까지 기용을 또 해버린 시점에 미네소타도 투수 운영이 오늘 까다로워집니다. 그래도 텍사스는 이제 투수 운영을 조금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된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결국 타격 데이터에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벅스턴 심지어 오늘은 좌투수가 아니라 우투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벅스턴이 더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질 겁니다. 심지어 이제 어제도 홈런을 때려냈었고 이 좌투수에게도 공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보고 나선 때리잖아요. 근데 우투수는 초구부터 노리고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제 루커 같은 경우는 정직한 직구는 피해야 될 거고 사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얻어맞을 가능성 벅스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멀티히트 홈런 포함해서 1회에 나왔었던 홈런 포함한 이제 멀티히트 게임을 했었던 조시벨 양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최근 타격감이 좋은 게 또 클레멘츠, 로이스 지금 매섭거든요. 솔직히 최근 타격 데이터만 보면 텍사스도 오늘도 승리를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저는 미네소타 불펜을 절대 믿지도 않고요. 애초에 매튜스의 구위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홈에서 좀 더 타격은 살려줘야 될 거라고 바라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를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불펜 승부에서 어제 점수가 너무 안 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컵스 대 콜로라도인데 어제 이 경기를 콜로라도 역배를 보고 드렸어요 저는. 근데 이 경기가 결국 또 끝내기가 나버립니다. 와 이게 진짜 잡았다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8회에 4대2가 돼버리면서 8회 초에 딱 그 되는 점수 딱 그래 되는 순간 아 이거 불펜 꺼내면 됐다 싶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필승조들이 나란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바드닉도 필승조였었고 나름 그다음에 메이아도 필승조인데 물론 얘들이 성적이 이번 시즌 좋은 건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9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략을 당해버렸던 거였었고 이제 어제 그렇게 경기가 이제 저 뭐야 밀어내기 끝내기로 끝날 만큼 좀 허망하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던 것이 이 어떻게 보면은 콜로라도에게는 정말 굴욕적인 좀 경기였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팔터와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나오고 바람은 많이 붑니다만 측면으로 부는 경기인데 이게 측면으로 계속 불어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바람의 영향은 이래나 저래나 있을 수 있는 경기다라고 좀 바라보게 되는 상황 속에 콜로라도의 타격감과 그 다음에 컵스의 타격감을 반영을 하면 뭐 어제 영웅이었다고 볼 수 있는 피크로 암스트롱도 타격감 좋고 하긴 합니다만 최근 단기 타격에서 이 콜로라도의 상위 타선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경기도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콜로라도 승에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타격 데이터가 진짜로 비빌만해요. 어제도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었고 사실은 불펜에서 그런 방어가 나오면 안 되는 경기였었는데 오늘도 사실 그런 불펜 방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에저스 카브레라의 볼질과 함께 그 이제 카운터 싸움 길어지면서 정직하게 들어온 거 안타 좀 때리고 빨리 내려버리면 불펜 싸움 걸어가지고 컵스가 붙어 보더라도 이제 콜로라도 측면에서도 이게 충분히 할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이 단기 타격 데이트에 지난번에 베가스에서 그 배구했던 경기 있죠. 24점, 25점 냈던 경기. 그 경기 데이터들이 좀 많이 되고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해당 경기 타격값을 조금 지우더라도 최근에 콜로라도 타격 데이터는 코어스필드에서부터 꾸준하게 조금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안타를 7개 때려내는 과정에서 이제 뭐 캐리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만이라든지 아니면 윌리 카스트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꾸준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한 이상 다시 한 번 더 콜로라도 쪽으로 생각해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경기다라고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 왜 컵스가 기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진짜 또이또이 경기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어제 주력 잡았던 경기였어요, 실제로. 이게, 근데 휴스턴 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경기 보는데, 뭐, 카이웨이턴 1회부터 안타 한 개도 안 주고, 볼넷, 몸타로 밀어내기 준 다음에, 이제, 아웃카운트 잡고, 그 다음에 병살 잡아가지고, 위기 맞고, 넘어가나 싶었더만 또 홈런 쳐맞고, 그, 톨킨슨한테, 2대0 끌려간 거 3회 이제, 그 시원하게 터져버리죠. 그 3회 말에 추격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점수가 야금야금 더 벌어지면서 9대3으로 꽤 시원하게 털려버립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등판하는 파머 발데즈와 부상에서 돌아와서 리앱 등판을 마치고 부상 복귀를 하는 60일 아힐에서 돌아오는 이 헌터 브라운의 대결입니다. 진짜로 볼만한 싸움이긴 한데 일단 헌터 브라운의 투구수에 대해서 불안감은 없어요. 이미 75구, 79까지 소화를 하면서 리앱 등판을 마무리를 했고 오늘 또 투구수에 대한 제한이 크게 있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경기는 일단 아닙니다. 디트로이트 타선이 사실 헌터 로브안의 공을 친다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좀 쉽지가 않은 경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그렇게 터져버리는 과정에서 디트로이트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휴스턴도 마찬가지인데 디트로이트는 일단 피네건 썼어요. 피네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그 다음에 홀튼 정도까지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필승적으로 기억하기에는. 그 다음에 휴스턴도 이제 오커트랑 아브레이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휴스턴이 헌터 브라운이 오늘 경기에서 6이닝 버텨준다고 했을 때 기용될 수 있는 이제 그 선수 자체가 아브레이유가 부진하니까 좀 제껴준다면 오커트 어제 0.2이닝 던지면서 삼진 2개로 딱 끝냈거든요. 연투 가능하고 AJ 블루바가 어제 멀티이닝 던지면서 털렸기 때문에 오늘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딱 그냥 오커트 그 다음에 킹 그리고 헤이더 델로산토스 얘네 4명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6회까지 마운드에만 올라오주면은 딱 깔끔해요. 얘가 오늘 이제 카웨이텅은 3.1이닝 해주지만 헌터 브라운은 5.1이닝 해주면은 또 5커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킹에다가 델로산토스 그리고 이 헤이더 하면은 휴스턴 그림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디트로이트는 이게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불펜 운영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휴스턴이 오늘도 좀 정배를 받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 실제로 헌터 브라운이 마이너리그 리그 등판하면서 성적이 꽤나 좋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추세예요, 현지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라면 휴스턴의 필승조 운영이 나올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 거기에서는 휴스턴이 이기는 그림 오늘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르단 알바레즈를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의 지금 타격 컨디션 자체만 놓고 바라보더라도 사실 기복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오늘도 좀 그런 부분만 따지고 봤을 때는 이제 언더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라고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좌투수기 때문에 좌투 데이터가 또 안 나오거든요, 휴스턴이. 그래서 언더 쪽으로도 생각할 만하다라고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틀레틱스 대 피츠버그인데, 이건 애틀레틱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구종 가치를 이겨내지 못했죠. 결국 좌타자들 그렇게 대거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JT긴이 다 보여줬던 경기였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펄킨스 나오게 되는데, 펄킨스도 구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구위가 나쁘진 않지만 재고 문제가 있죠. 이 재고 문제를 이제 등에 업고 과연 피츠버그가 이걸 반격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타격적인 측면에서보다는 불펜에서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어제 무롤진스키가 결국 그렇게 실점이 또 가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겹치게 됐고, 뭐 본인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본인도 잘못한 것도 맞고 피안타 존나 처맞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데니 산타나까지 쓰긴 했는데 이제 소토를 제외한 나머지 투수들이 지금 이제 피츠버그에게도 남아있는 자원들이 불안한 요소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제 미츠 켈러가 9위로 이제 씹어먹는 느낌이 저는 들지가 않죠. 이제 슬라이더로 잡아먹고 해야 되는데, 애틀레틱스 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맹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지금 베가스에서부터 타격감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애틀레틱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타격에 있어서는 애틀레틱스 손을 들어주게 되고, 결국 펄킨스의 볼질을 얼만큼 활용해서 이걸 추격하고 피츠버그가 경기를 터지지 않게 유지를 할 수 있고, 후반 싸움에서 사고 안 내고 불펜 싸움까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애틀레틱스도 어제 스테르너랑 그 다음에 발넷만 썼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쓸 수 있는 불펜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결국 필승조 운영에서 애틀레틱스가 지금 저력이 좀 있죠. 나름 분명히 안 약하거든요, 불펜 저력이. 그래서 오늘도 뭐 불펜에서 지금 어제 나왔던 선수들을 만약에 안 쓰고 경기를 한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게 바로 그 다음 해리스 2세, 메디나,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애틀랜타에서 쭈어왔죠, 방출돼서 호세 수아레즈 자완,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그 마크라이터 주니어, 뭐 이런 애들까지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필승조들이. 그래서 애틀레틱스가 뒷심이 안 밀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오늘도 애틀레틱스가 연승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이건 역배 못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역배 한번 도전해볼만 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애틀이 가장 위력적인 구간이 티모바일 파크, 이 홈 경기에서 하루 쉬고 경기할 때입니다. 왜? 필승조들 정비가 다 되니까. 바자르도, 스피어, 브래쉬, 무뇨즈 4명이 정비가 되고 선발 경쟁력 있는 경기라면은 지키는 싸움하면서 가장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경기가 이 시애틀의 홈 경기 하루 쉬고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빅뉴스가 이거죠. 칼랄리의 복귀. 근데 칼랄리가 복귀가 되면서 투수력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시즌 칼랄리가 보여주고 있는 타격이 과연 정상이었느냐, 그것만 질문을 해보면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브랜든 영이 지금 변화구 싸움 진짜 철저하게 걸어가면서 투구수 관리 해주면서 이닝 먹어주면서 실점 관리까지 해주고 있고, 벌써 5승 1패 3.04의 ERA로 선발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든 영이 진짜 깜짝 활약이에요. 거기에 원정에 오긴 했지만 그 전까지 볼티모어가 홈에서 이제 알론소, 바살로,
그 다음에 이제 카우서, 코비 마요 전부 다 장타력 과시하면서 타격 능력 올라온 거 보여줬었고, 거맨더슨 러츠맨만 더 잘해주면 더 시너지 날 수 있는 볼티모어의 타격 데이터를 최근까지도 좀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루신건 볼티모어도 똑같고 필승조 운영 해볼만하고, 티모바일 파크 점수 안 나기로 유명한 구장이죠. 파크팩터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그럼 어차피 타이탄 게임 낸다고 봤을 때 한 큐 싸움이다 보면은 볼티모어도 이 한 큐 싸움에선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그래서 네, 저는 물론 이 경기 또 언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팀 타격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시애틀은 좀 그 중상위권 유지하면서 하락세, 볼티모어는 나름 그래도 기대값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 슬러그 OPS 수는 다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우위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이게 선수 상성이라든가 좀 감안을 해보면은 볼티모어가 진짜 큰 거 한 방으로 뭔가 잡는 리드를 지키는 양상 속의 경기를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도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 역배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LA 인저스. 어제 LA 인저스 저 역배 드렸고, 역배 실제 조합에 썼다가 당했습니다. 4대3으로 결국에는 이제 패배를 하고 말았었고, 7회가 너무 아쉬웠어요. 2대2로 팽팽한 상황에서 결국 벌어지는 점수였기 때문에 너무 뼈 아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참 잘해줬던 경기였었고, 넬슨이 조금 더 이제 시즌 성적과는 어울리지 않는 데이터와 좀 상반된 좀 좋은 활약을 해줬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어제 경기를 그렇게 치르고도 아직까지도 이 경기는 LA 인저스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오늘은 또 좌투수예요, 하필이면. 애리조나가 최근에도 좌투 상대로 성적이 좀 많이 받쳐주지 못했던 점 또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켈리가 얘가 진짜 잘 던지면 8이닝 9이닝 뭐 완투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못하는 경기에서 너무 털려버리고, 지금 이제 지난 경기에서 다시 이제 마이애미 상대로 또 반등하는 요소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최근까지도 기복 있는 피칭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된 건 당연히 언더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메리 켈리가 그 보여주고 있는 피칭 내용 자체가 이 기복 있는 양상 속에서 그래도 한 6.5 대 3.5 비율 정도로 성공적인 케이스가 조금 더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홈 경기라면. 근데 애리조나가 타격 데이터를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이렇게 구간별로 보더라도 특별하게 지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워싱턴 홈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었고, 지금 원정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었고, 다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인데, LA 인저스가 오히려 보여주는 포텐셜이 훨씬 더 좀 더 높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좌투수를 상대로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우투수인 메리 켈리를 상대하는 LA 인저스보다는 애리조나가 훨씬 밀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좀 이제 시간 때문에 잘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래서 LA 인저스가 조금 더 여전히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도 한번 도전해보게 되는 경기지 않을까, LA 인저스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데이터는 애리조나가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LA 다저스 템파베이인데, 이건 어제 다저스가 4대3으로 7회 또 결정적인 하나가 나오면서 이제 4대3으로 3대3의 초반에 났던 점수가 9더 버려서 연장 오버도 아닌 그냥 4대3으로 끝나면서 딱 경기가 굳혀졌습니다. 그 이제 로하스의 그 한 방은 정말 이제 스티븐 마추 운영의 실패였었고, 어쩌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템파베이가 투수 운영을 해줬어야 됐는데 스티븐 마츠 꺼낸 것이 패작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저스는 그거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이제 베시아 그 다음에 스카까지 운영을 해서 경기를 마무리를 해줬고, 이제 오늘은 저 다저스는 로블레스키, 템파베이는 라스무센이 나오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라스무센도 사실 다저스 타선을 상대로 표본이 많이 없고 이번 시즌 너무 잘해주고 있고, 로블레스키도 좌투수 나오는데 템파베이 최근 데이터가 좀 꼬름하죠. 그래서 좀 오늘 경기도 점수가 안 나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특히 다저스가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최근에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도 의외로 이제 불펜 방어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초반에도 점수가 좀 나지 않는 경기 양상이 흘러갈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도 말씀은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언더 본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프리뷰도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도움이 또 필요하시다면
멤버십 혜택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 필요하신 거에 맞춰서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으쌰으쌰하는 서로 이제 관계를 또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건승하시고 저는 내일 KBO 라이브 때 유튜브 라이브 그다음에 숨 라이브 동시 송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